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컨텐츠의 제목에 다른 사람 컨텐츠의 제목을 가져다 쓰거나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해놓은 그런 상표를 가져다 써도 되는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에 어떤 다른 사람의 컨텐츠 제목이나 또는 상표를 갖다 써야 되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컨텐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 제목이나 상표를 갖다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컨텐츠의 제목으로 다른 사람의 컨텐츠 제목이나 상표를 가져다 쓰는 것이 내 컨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컨텐츠와 혼동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다른 사람의 컨텐츠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근데 이 리눅스라는 이 명칭, 어떤 출판사에서 상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서적의 이름이나 이런 것으로 상표 등록을 해 놓은 것이죠. 이 상표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상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출처 표시 기능인데, 출처 표시 기능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상품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상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표는 이 제품이 누가 만든 제품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상표고요. 반면에 상표권은 그 제품을 설명하는 것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리눅스란 것을 어떤 출판사가 상표 등록을 해놨다는 것은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리눅스 출판사에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리눅스 출판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리눅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을 하나 집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 따라하기 또는 리눅스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책을 하나 집필을 해서 책의 제목에 리눅스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쓴 책이 리눅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리눅스 따라하기, 이렇게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리눅스 출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까요?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책의 제목에 리눅스라는 명칭을 가져다 쓴 것은 내가 쓴 책이 리눅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그래서 내 컨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의미에서 리눅스라는 명칭을 쓴 것이지, 내가 쓴 책이 리눅스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컨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내 제품이 리눅스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표의 기능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상표를 출처 표시 기능을 갖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리눅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을 써서 그 책의 제목을 리눅스 내가 최고 또는 리눅스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명칭인 것이죠.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책의 제목, 이것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강의의 제목을 수학의 정석 강의 1편, 이런 식으로 제 컨텐츠 제목을 지은 것이 그 수학의 정석의 상표권을 침해하느냐?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동영상 강의가 그 수학의 정석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동영상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이 강의는 내가 한 강의인데 이것이 수학의 정석을 기본 교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내 콘텐츠의 제목을 붙인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내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 제목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상표를 가져다 써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내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콘텐츠인 것처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또는 상표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표의 효력은 그 제품을 설명하는 명칭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상표를 보면은 어떤 그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그 제품의 효과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상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내 제품의 생산 방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효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제품에 그 상표를 갖다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그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이 소설의 명칭, 박경리 씨가 쓴 유명한 소설이죠. 이 토지라는 그 제목이 어떤 출판사의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저는 그 출판사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토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토지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내가 이 토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토지라는 제목을 쓴 것은 내 책이 그 토지에 대해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출판하는 이 책이 토지라는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소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토지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에 상표를 붙일 때는 이것이 혹시 어떤 내 콘텐츠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질을 표시하는 이 상표는 누구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명칭을 내 제품의 상표로서 쓰면 가장 좋죠. 그런 상표를 붙이면 가장 좋은데 그 경우에 설사 그 상표를 붙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상표를 쓰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컨텐츠의 그런 상표 사용에 대해서 내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라는 그런 상표가 있다고 하죠. 새우깡은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우깡은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새우깡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만들어서 새우깡이라는 명칭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성질을 표시하거나 성질을 암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그만큼 상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 제목이나 상표를 가져다 써도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라든가 또는 영화
또는 노래 제목 같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영화나 노래 제목을 가져다 썼을 때 마치 그것이 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나 또는 노래 또는 영화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또는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